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내용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0.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1월 민간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부양정책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간밤 나온 경제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왔네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내놨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0.1% 위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3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전분기 성장률이 3.1%였고요. 월가가 1%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던 것에 비한다면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4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평가는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국방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네, 지난해 4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가장 큰 원인은 연방 정부의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연방 정부 지출은 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73년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이 되겠습니다. 3분기에는 연방 정부 지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3.9% 증가한 바 있었고요. 특히 3분기에 12.9% 늘었던 국방비 지출은 4분기에는 22.2%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회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다면 기업 재고가 GDP 성장률을 1.3%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정부 지출과 기업 재고를 좀 제외한다면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 지출과 함께 기업 재고 또한 4분기 GDP 성장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기업 재고는 4분기에 GDP 성장률을 1.27%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고요. 3분기의 기업 재고는 GDP 성장률을 0.73%포인트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업 재고가 전분기 수준만 유지했더라도 4분기 GDP 성장률은 1.2% 정도로 상향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정부 지출 삭감이라든가 기업 재고의 감소를 제한한다면 4분기 GDP 성장률은 2%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비 부문이라든지 부동산과 같은 민간 경제 부분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정부와 기업 재고가 좀 부진했습니다만 소비를 비롯한 민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평가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소비자들이 연말연시 쇼핑 시즌에 지출을 늘린 것이 주요했다고 발표했는데요.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2.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분기 1.6%보다 증가폭이 0.6%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처분 소득은 6.8% 증가했는데 2009년 1분기에 경기 침체가 끝난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주택 부분 역시 좋았습니다. 신규 건설과 개보수 투자가 늘면서 4분기에 15.3% 증가했고요. 기업 투자 부분 역시 8.4%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성장률이 적신호를 보낸 거지만 월가에서 좀 낙관론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 주택 경기가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올해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4분기에 성장률이 위축된 것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체 GDP 성장률은 2.2%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도 2%대 초반의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지출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 인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예상 삭감이 올 상반기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급여 세율이 인상된다면 수백만 명의 가처분 소득이 2%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호전됐다고요? 네.
민간 경제기관인 ADP가 1월 민간 고용 수치를 내놨습니다. 19만 2천 명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상치가 16만 5천 명이었는데 예상보다 3만 명 가까이 좋은 그런 결과가 보였고요. 부문별로 살펴본다면 제조업 고용이 3천 명 줄어든 것은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고용이 17만 7천 명 늘었고요. 건설업 역시 1만 5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16만 1천 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7.8%로 전월과 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1시간 정도를 앞두고 FOMC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연준이 이틀간의 FOMC를 끝내고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를 넘지 않고 실업률 최소 6.5%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FOMC 내용과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한 결정이 고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경제가 좀 정체돼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네, 연준의 경기 평가는 썩 좋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OMC 성명을 통해서 연준은 경제 활동이 최근 수개월 동안에 정체돼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GDP 성장률 데이터와 함께 FOMC 결과 또한 시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은 다소 완화했지만 경제 전망의 하강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연준은 평가했고요.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잃었던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이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뉴욕 3대 지수 크게는 아니지만 좀 낙폭을 확대했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폭 소폭 키웠다는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어서 볼까요? 네, 유럽 증시 역시 오늘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25% 하락했고요. 프랑스 증시가 0.54% 밀렸습니다. 독일 증시 역시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도 악재가 다소 대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 미 담배업체인 임페리얼 토바코의 주가는 4.3% 빠졌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 부담이 됐고 안토파가스타의 주가 또한 8% 넘게 빠지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앞으로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좀 대두가 됐습니다만 금값과 유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0.43% 올라서 97.99달러로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값 또한 온스당 0.91% 올라서 1677.9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4분기 만에 역성장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 지출과 기업 재고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1월 민간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상치인 16만 5천 명을 웃돌았고 제조업 고용은 감소했지만 서비스와 건설업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매달 8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최소 6.5%로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